네,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이제 알트코인들을 좀 최근에 좀 물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채팅방에서 좀 뭐 이런 자기들이 물린 코인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 그 각각들을 뭐 제가 다 살펴볼 수는 없는 거고 뭐 대표적인 이제 알트코인들 물린 사례 뭐 이런 것들 내용이랑 최근에 상장했던 거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물리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알트코인들을 사면 좀 좋을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투자하시기 전에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 같이 한번 간단한 부분만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으로는 알트코인 기본 정보 찾아보고 하자는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의 공식 페이지에서 눈여겨볼 건 어떤 건지 이런 내용들 관점 그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알트코인 고르는 배워서 이제 물리지 않겠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좀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실제 사례를 좀 몇 개 이제 좀 받았는데, 그 이제 몇 개 사례를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엠블이라는 코인입니다. 엠블 코인은 얘가 이제 업비트에 이제 지난주 정도에 상장을 했고, 그래서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지금 차트 상으로 봐도 물리신 분들이 좀 존재를 했습니다. 뭐 차트만 봐도 이제 좀 뭐 지금 시작가가 한 1.2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고가가 2.7불 찍고 현재는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제 1.47불 뭐 이 정도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 보면 한 50%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돼 있는 분도 계실 테고 물론 이제 잘 빠져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럼 요게 이제 뭐 존버를 할 만한지 아니면 이거는 좀 가능성이 없는지 뭐 이런 관점까지는 제가 감히 좀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거를 과연 들어가기 전에 뭘 좀 살펴봐야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 저희가 이제 여기 PC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어플에도 좀 비슷하게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최소한 좀 코인이라는 걸 살 때 단타가 아니고 조금 내가 장기로도 가져갈 수 있다, 물릴 수도 있다, 뭐 그렇게 가져간다고 생각할 때는 얘가 일단 뭘 하는 건지를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살펴보라고 하고 싶은 게 뭐 업비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정보라는 창이 있어요. 거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어플에서도 동일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제 최소한의 기본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코인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시총이 얼마 정도인지, 발행 한도가 몇 개인지, 여기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억개, 10억 개, 100억 개, 300억 개가 이제 발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300억 개 중에서 지금 현재 뭐 1.5불이니까 300억에 1.5니까 한 450억 정도 되는 프로젝트다. 뭐 이 정도인데 시가총액이 이 정도니까 발행량이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발행을 이렇게 유통량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뭐 시총 보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그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이제 뭐 신규 상장되는 코인 같은 경우는 시총도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인 소개를 간단하게 여기서 봤으면 본인이 좀 관심이 있다고 싶으면 그 다음으로 가보셔야 할 거는 이제 웹사이트를 한번 둘러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소개드릴 코인들은 전부 다 좀 한글로 된 결국 우리나라 프로젝트들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떤 식으로 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에 신뢰할 수 있는 뭐 생태계를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실제 뭐 다른 뭐 이런 타다라고 하는 뭐 동남아 쪽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이런 업체와 실제 연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들의 청사진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 이걸 투자하시는 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이제 이런 식으로 살펴봐라 얘들이 이제 뭐 하는지를 이런 식으로 살펴봐라는 관점에서만 좀 얘기를 하면 이렇게 홈페이지에 가서 좀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 본인이 생각하실 때 이 프로젝트가 정말 블록체인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맞는지 왜냐하면 모든 프로젝트에 사실 블록체인이 필요할 필요는 없거든요. 블록체인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돈 모금하는 용으로 이렇게 만드는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얘가 블록체인을 얹음으로써 이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 영역에 맞는지 뭐 이런 관점에서 좀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들을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툴로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쟁글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제 쟁글.io라는 사이트인데 여기가 이제 좀 보기 제일 편하실 거예요. 다른 뭐 영어로 된 사이트도 많고 하지만 일단 국내 사이트 뭐 저희 구독자층들이 그렇게 막
그 영어에 익숙하고 이러신 분들은 유치원에 안 오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 이제 그냥 쉽게 다들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좀 표현을 할 텐데요. 그래서 젠글에서는 이렇게 이제 서치창에서 이제 그 본인이 원하는 코인을 참 쳐보시면 이렇게 이제 정보가 나타나요. 총 이제 5가지 정보 그 섹터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뭐 여기 이제 대표적인 주요 정보들, 뭐 이렇게 등급이, 자기들이 매긴 등급이 어떻다든지, 그래서 뭐 일반적인 요약 내용들, 그리고 차트가 어떻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로 좀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좋은 게 기존에 다른데 뭐가 어디에 상장되어 있는지를 좀 한 방에 알 수 있는데,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99.8%가 업비트에 돼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좀 다양한 데는 일단 상장을 시켰던 거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주요 정보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공시 같은 경우는 실제 공시 그 뜨는 것들이 뭐 얘들가 뭐가 있었는지 이런 리스트들을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필에는 이제 그 백서 보는 부분들, 백서라고 하는 게 결국 얘들이 하고자 하는 이런 로드맵이라든지 전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 그 표현이니까, 뭐 이것도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백서는 한번 읽어보고, 화이트 페이퍼라고 되어 있는 이 백서 부분, 이거는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면, 뭐 본인들이 이게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 컴퓨터 하나 살 때도 뭐 100만 원짜리 컴퓨터 하나 살 때는 되게 진짜 이것저것 많이 살펴보고 사양이 어떻는지 뭐 이런 거 다 살펴보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뭐 100만 원 투자도 아니고 뭐 몇백만 원씩이면 어떻게는 뭐 돈 단위 1000만 원까지도 투자를 하면서 1000만 원 투자하면서 그런 거 살펴보지 않고 갑자기 그냥 느낌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좀 저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회사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정보를 좀 보실 수 있고, 뭐 경영진이 어떤 사람으로 그 이루어져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볼 수 있으니까 프로젝트 이해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온체인이란 부분들은 여기 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기반 ERC20 토큰이거든요.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이라고 하는데, 먼저 ERC20이 뭔 뜻이냐를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저희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코인하고 토큰은 차이가 있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기 자체 네트워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이게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이오스, 트론, 뭐 이런 것들은 다 자기들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코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자기 네트워크가 없고 다른데 얹어 있는 뭐 디앱 방식,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다른들 그 네트워크를 빌려서 이용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ERC20은 뭐다?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을, 이더리움 기반 체인을,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체인이라고 하면, 이더리움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뭐 토큰 규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격 중에, 표준화된 규격 중에 뭐 전송하고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것들에 가는 게 ERC20을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다른 뭐 ERC 뭐 몇 숫자 뭐 붙여가지고 이런 좀 발전된 코인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뭐 NFT용은 뭐 ERC 얼마를 사용해라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요. 뭐 그런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ERC라고 하는 거는 이더리움 기반의 네트워크를 사용했다. 그리고 20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토큰들이 대부분의 ERC20을 준수해서 만들게 된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은 이게 주요 토큰들이 뭐 어떻게 움직였는지 뭐 이런 거를 지금 볼 수도 있지만, 이거를 뭐 단순하게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눌러보면 많이 뭐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토큰의 지분 구조라든지 아니면 신규 토큰 뭐 이런 것들 있으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눌러봐라, 뭐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아니라면 실제 쟁글 말고도 사실 이게 이더스캔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더스캔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더스캔.io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이더스캔.io를 들어가시면 이제 요런 사이트가 뜨게 되고요. 이걸 이제 이더스캔이라고 그냥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동일한 창이 나오게 되실 텐데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기서는 모든 이제 이더리움 ERC20 뭐 기반이라든지 이런 토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만의 컨트랙트 주소가 있게 됩니다. 컨트랙트 주소가 있게 되는데, 그 컨트랙트 주소가 이제 이런 뭐 백서나 이런 데서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블록조회에서도 뜨거든요. 여기서 블록조회를 누르시면 업비트 거창에서 블록조회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제 블록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눌렀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엠블 이거 뭐 MVL 토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컨트랙트 주소도 나와 있고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시면 기본적인 정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 들어오시면 얘들이 이제 뭐 뺏긴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거 more 옵션 이런 거 눌러보셔서 뭐 시뮬러 이런 거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코드 자체가 다른 거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게 했는지 아닌지 뭐 그런 것도 알 수 있는데 뭐 업비트 정도의 메이저에 상장된 코인이 당연히 뺏기질 않았겠죠. 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를 한번 눌러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눌러보실 수 있는데 이것들을 꼭 한번 살펴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그 컨트랙트가 최소한 남의 거 그대로 뺏긴 건 아닌지 이게 제가 지금 메이저 거래소 상장된 것만 오늘 다룰 거지만 실제 안 그런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뺏겨서 막 이렇게 와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진짜 예전에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막 여기 주석으로 달린 거가 중국어로 막 한자가 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몇 개 그 한국 프로젝트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대로 뺏겨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좀 걸을 수 있는 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말해보고 싶은 거는 이 피카. 뭐 제가 다들 하나씩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피카 같은 경우는 코인원에서 상장을 했고 얘도 며칠 안 됐어요. 며칠 한 2, 3일 된 것 같은데 여기도 물렸는지 또 채팅방에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들여다 봤는데 그럼 코인원에서는 이런 정보를 어디서 봐야 되느냐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업비트처럼 뭐 바로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서 당장 보실 수 있는 정보는 크게 없지만 아까 동일한 그걸로 이제 쟁글이나 사이트를 들어가 보게 되면 요것들에 대해서 물론 홈페이지 들어가도 마찬가지겠죠. 홈페이지 들어가서 마찬가지겠지만 쟁글 들어가서도 정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50원의 시장에서 228원을 찍고 그 다음에 요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쟁글 한번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10월 22일 며칠 안 됐죠? 지금 2, 3일 전에 지금 상장이 된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 초기 뭐 50원에 상장을 했어요. 뭐 이런 얘기랑 기본적인 거밖에는 얘는 없더라고요. 이제 온체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준비 중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없던데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보고서 조금 이제 얘는 아까 엠블 대비해서는 조금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이게 왜 블록체인이 왜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되니? 당위성이라고 해야 되죠. 당위성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찾지 못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 느낌이지만 그리고 이제 아까 뭐 1억 속에서도 이런 이분 뭐 연예인이죠. 전직 이제 연예인 뭐 현재도 연예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문득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해보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그냥 좀 뭐 이런 인플루언서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 그냥 앞에 내서서 조금 하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이게 자기들이 강조를 안 했고 그래서 총 10억 개짜리 지금 이건 프로젝트인데 뭐 이런 어쨌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더스캔을 동일하게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더스캔을 가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뭔가 허점이 많이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여기 오버뷰에서 이제 데이터 이런 자기들 정보 입력하는 거에도 토탈 서플라이 양을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얘 같은 경우 언제든지 뭐 꼭 이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게 아까 10억 개라고 했는데 10억 개가 아니고 뭐 더 발행할 수 있다든지 이거는 충분히 뭐 무섭게 좀 들리긴 하지만 어쨌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거 요거 같은 경우는 자릿수라고 하는데 코인 자릿수 처리할 때도 아예 그냥 소수점을 없애버리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로 이렇게 좀 하기도 하고 좀 뭐 이런 말씀은 드리기 그렇지만 조금 아까 엠블 대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했다. 그래서 요거 들어가 보면 뭐 컨트랙트 같은 경우도 좀 들어가 봤는데 기본적인 기능들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뭐 잔고 잔액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뭐 전송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정도 수준만 딱 있었고 그래서 조금 여기 물리신 분들은 좀 고민이 좀 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조금 하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정보 중에 이렇게 폴더 정보도 이렇게 가서 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냥 중간중간에 막 넘기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가 뭐 가르쳐 드린 것만 할 게 아니라 들어가면서 직접 만져보셔야 이것들에 대해서 좀 정보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제 이런 방식의 흐름을 좀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홀더들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코인원 계정이 어떤 걸까?
왜냐면 홀더가 몇 명 없었거든요. 여기 홀더가 뭐 페이지 4장이니까 얼마인데 숫자가 딱딱딱 너무 떨어졌어요. 10만 개, 20만 개, 25만 개, 30만 개, 40만 개,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떨어지면서 얘만 숫자가 이상했는데 얘가 정확하게 맞는지 아닌지는 좀 사실 잘 못 찾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10억 개라고 얘들 기준이 잡았으면 얘가 20, 뭐 이거니까 이게 한 30% 되죠. 뭐 30% 정도 될 거고 이것도 몇 프로 될 건데 얘들의 뭐 이게 그 백서에 가보면 있는 내용하고도 사실 정확하게 매치는 안 됐어요. 뭐 정확하게 매치는 안 됐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조금 뭐 블록체인 상의 관점에서는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프로젝트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좀 예시를 들고 싶은 거는 이제 빗썸 글로벌, 빗썸도 있고 이제 빗썸 글로벌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국내 거래, 국내용이 아니고 뭐 그런 해외를 타겟으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사실 크게 의미가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여기가 뉴스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뭐 이렇게 잡코라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약간의 이런 성장을 보고 이러한 그 느낌으로 조금 작은 코인들을 많이 상장시키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상장됐고 제가 채팅방에서 하나 들었던 게 이제 요 코인입니다. 뭐 푸디체인 뭐 이런 것들인데요. 얘도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가봤었어요. 홈페이지를 가봤는데 뭐 전체적으로 얘는 이제 아쉬웠던 점은 뭐 토큰 이코노미가 자체는 좋았어요. 뭐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음식점을 가게 되는데 음식점을 갔을 때 그거에서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을 하겠다. 뭐 이런 개념인데 뭐 전통적으로 있는 이런 포인트 시스템이 이렇게 그 뭐 만들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불확실하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네트워크망에 올린다라는 뭐 그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였지만 아쉬웠던 점은 이제 이런 부분 이제 로드맵 자체가 일단 올해 하반기에 이렇게 런칭을 한 다음에 토큰 팔고 바로 거래소 상장부터 일단 시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만들었어. 만들고 다음에 뭐 가맹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실제 사업이랑 연결이 되려면 내가 이런 그 뭐야 이것들 가맹점을 몇 개 늘리겠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 토큰부터 판대. 그리고 토큰 팔아가지고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준대. 그러면 여기 토큰 산 사람들은 앞으로 이 가치가 토큰의 가치가 잘 워킹을 해가지고 이러한 보상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이게 선순환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런 푸디체인 토큰이 이제 활용성이 많아지는구나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거 토큰 사놓으면 좀 있으면 거래소에 상장시켜준단다 라고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가맹점을 이제부터 모집하고 전용 지갑 및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굳이 이걸 푸디체인 자체 이거에 블록체인 뭐 메인넷까지 한다고 하는데 뭐 물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블록체인에서 쓰고자 하는 기능들이 자기들이 지금 메인넷이 꼭 필요한 상황일까라는 거에는 좀 의문이 붙었거든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하시니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이더 스캔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깔끔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 퍼센테이지가 20%, 10%, 10%, 10%였죠? 그럼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20%, 10%, 10%, 10%가 딱 정확하게 이제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요것들은 안 건드렸고, 전체 20억 개, 여기도 이제 20억 개죠? 20억 개 발행량인데, 그 중에 50%를 테크는 이미 팔으신 것 같아. 그럼 20억 개를 50%는 한 10억 개가 벌써 팔렸잖아요? 그럼 10억 개가 팔렸는데, 요것들 가지고 이제 이미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한 350원 정도 되죠? 이게 그냥 1,000원으로 봤을 때. 그럼 350원에 저희가 10억 개니까 어마어마하죠? 이미 10억 개를 팔았으니까. 350원에 10억 개면 3,500억짜리 지금 프로젝트가 된 거예요, 벌써. 물론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털기가 힘들겠지만.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도 물론 이렇게 상장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우하향. 이거 상장한 지 오래됐네요, 제가. 들은 이거 상장을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 이때 상장을 해서 상장가보다 1USDT에 상장을 했는데 1달러 7달러까지 한번 찍었었네요. 첫날 이건 펌핑이 있죠. 그 다음부터 5불 뭐 쭉 해서 지금은 0.3불 상장가 대비 30%인데 얼마에 파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뭐 토큰 세일로 사신 분들은 약간은 지금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은 그 블록체인 상의 이건 네트워크는 잘 돌아가고 있었으나, 요게 과연 뭐 이런 토큰부터 팔 일이었는지, 좀 아쉬웠긴 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몇 가지 제가 프로젝트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뭐 제가 뭐 무슨 제가 고작 이제 뭐 구작도 한 1000명 되는데 뭔 큰 이렇게 영향력이 있겠냐마는
뭐 전제를 알고 싶은 거는 뭐 특정 프로젝트를 지금 제가 까고 뭐 이거 안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질문이 들어왔던 거에 대해서 제 그냥 관점을 좀 말씀드리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뭐 엠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잘 돌아갔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블록체인망이 얽혀 있는 뭐 정상적인 뭐 그거지만 하지만 가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나도. 당연히 이게 적정 가격이라는 게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코인들이 적정 가격이라는 건 모르지만 얘가 실제 사용되는 게 드러나면 얘는 잘 한번 존버하면 조금 뭐 살아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피카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이게 전부 다 똑같나요? 뭐 상장할 때만 퍼펙트를 했다가 다르게 내려가는데 피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중립적, 뭐 중간적인데 그 이유는 사실 이게 무슨 블록체인이 왜 올라가야 되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이게 미술품을 사야 된다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좀 뭐 너무 유명인들만 나세운 이렇게 토큰파리적인 느낌이 좀 강했다. 뭐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푸디체인 같은 경우도 얘는 좀 오히려 이거는 뭐 목표 자체가 토큰 발행 그 다음에 거래소 상장 뭐 이랬는데 그건 너무 대놓고 정말 뭐 다른 것도 분명히 상장피나 이런 건 좋겠죠. 상장피 요즘 없이 뭐 이 정도 규모의 한국 김치 코인들을 상장을 시켜주겠습니까? 뭐 그랬겠지만 너무 좀 티가 났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드리고요. 그래서 좀 아무쪼록 저희 뭐 물린분들 잘 생각하셔서 뭐 물을 타시든 어떻게 하시든 좀 잘 탈출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그 유튜브 댓글이나 이렇게 그 채팅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거기 와셔서 질문 남겨드리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인 여러분.